농촌에서 무학으로 8명의 자식을 낳았고 박사를 키워낸 어머니, 박사의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된 아들, 이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깨달은 어머니의 삶의 지식은 도이고 배운 자식의 박사 지식은 학문입니다. 도는 체득이에요. 힘들고 힘든 슬프고 슬픈 칠곡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지식은 삶이고 그 삶은 길이고 그 길은 도입니다. 박사의 지식은 어머니가 가르쳤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어머니가 돈 다 대줬겠죠.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박사가 된 스스로 알아서 돈을 댔겠죠. 우리는 이 박사란 지식과 어머니의 삶을 체득한 도의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머님의 체득의 도는 있을까요? 과연 이 시대에 박사의 학문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8명의 자식을 두고 한 박사를 키우고 그런 삶의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그 멋진 신사임당 여자 대장, 여장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고 싶어요. 아들은 이제 박사가 됐어요. 박사가 된 아들의 지식 좋습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자, 어머니가 그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어머니는 결혼해서 8명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거기 8명이 낳았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한 어머니가 8명을 낳아서 8명을 키웠다는 이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질곡 속에서 어머니는 좌절하지 않았고 그 힘든 질곡 속에서 어머니는 즐거웠고 그 즐거움은 어느 순간에 그 고통스러움을 초월해버리면 그 어떤 어려움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어머님의 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명을 낳고 시골이고 교육을 시켰고 말해서 뭐합니까? 아마 이곳의 딸들은 절대 딸을 안 낳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서투른 것부터 서투르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서투르고 실패한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실패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올바르게 또 살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끝은 체득, 경험을 통한 득도를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한 득도가 있는 곳은 힘과 에너지와 삶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한 득도가 없는 곳은 절망과 죽음과 파괴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성할 대목 여기 있습니다. 시골에 뭘 벌어먹을 게 있을 것이며 시골에 뭘 해먹을 게 있을 것이며 그 깡촌에서 그 여자의 텃밭 밭이 있지만 농기도 있겠습니까? 옛날인데 손으로 호미로 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농사를 지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여자의 고통, 그 즐거움일까요? 아마 처음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은 내가 왜 이런 데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고비를 넘어서면서 즐거움 바뀌었을까요? 농사를 짓고 시댁을 모시고 자식 8명 키워내고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삶이 즐거운 게 도인이 되는 것이요. 삶의 즐거운 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설픈 삶을 살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공격하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힘든 삶 속에서 이 힘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그래도 그 가족이 유지된 것은 어떠한 분이 깨달아서 그 가족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그 깨달은 사람 속에는 계속 퍼주고 수많은 퍼져도 지혜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일이관지, 공자의 일이관지라겠습니다. 하나를 알아서 백을 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깨달음은 도에 도달하면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삶의 지식을 다 합니다. 어머님은 그 힘든 일이 더 허허 웃습니다. 그렇게 사는 어머니가 있는 곳은 그 여왕 자리가 됐고, 여왕의 밑에 있는 그 여왕의 자식들은 기쁩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 태양의 빛을 받고 사니까요. 그렇지만 수많은 변명거리와 수많은 그 슬픈 이야기를 남긴 무지한 무학과 무지는 틀립니다. 무학은 깨달음 갈 수 있지만 무지는 슬픈 결론을 짓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여자 대장부, 본받을 사람, 여자로 그 체득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가족 전체를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다루기 때문에 세상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오직 그 어머니 밑에 있는 그 가족 자식들만 아는 거죠. 훌륭한 어머니 밑에 자식. 나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학의 촌노모 8명의 자식의 박사가 들켰는데 그 박사와 촌노모는 누가 더 훌륭한가?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째이면 안 됩니다. 박사? 째이면 안 돼. 지식적 측면, 도에 도달한 사람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만드는 박사의 지식은, 학문을 통해 박사의 지식은 절름발이지만 도의 지식은 완성체입니다. 둥그렇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그러한 위대한, 체득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주인은, 그 가정의 주인은 어머니였고 가정의 여왕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힘든 가정에 끌어온 겁니다. 삶이란 배워서 배움을 가졌다고 해서 서울대 졸업했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삶이란 그 힘든 고난을, 그 힘든 생활을 극복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체득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 사람, 이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약사, 교수,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하고 치료하는 거 하면서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았어요. 학문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나 누구도 존중하지도 않고 여자는 어찌됐든 약자잖아요. 심체적 약자고 결혼해도 애 낳고 살면 사회적으로도 경력 단절을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자의 일생은 음입니다. 음지예요. 그 힘들고 힘든 그 처절한 힘든 상황, 말도 안 되는 남편, 찌질찌질 가난한 시댁,
그런 환경 속에 여자는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 생존할 때 여자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여자 속에 있는 그 힘든 서러움과 한과 이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일념 속에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뀐 게 도입니다.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뀐 그 어머니들, 여왕자리에 오른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고 힘들고 고통 속에 얻은 체득의 도로 살아가는 여자보다는 서울대, 연대, 고대, 유학 다 대학 졸업했죠. 학문으로 사는 여자입니다. 학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이해타산적일 수 있고 매우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도가 없습니다. 박사의 자식과 깨달아서 도에 이른 어머님의 그 참은 관객이 있어요. 우주라는 관객이 봤을 때 박사라는 아들은 정말 조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라는 그 힘들고 힘든 고통 속에 극복한 8명의 아이를 낳고 8명의 아이를 키우고 박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의 그 힘든 삶 속에 살아온 그 삶에서 깨닫는 지식에 대해서 그 도에 이른 그 도인만 신과 우주는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몸소 체득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이 그 어르신이 없어요. 도에 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지경입니다. 결론은 짓겠습니다. 깨달은 어머니의 삶, 지식은 도입니다. 깨달은 어머니는 그 힘든 고통의 그 피크를 넘어서 순간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공자의 일이관지르가 되어서 이제 그 깨달은 어머니에게는 기쁨만 남았습니다. 그 기쁨으로 자식을 키웠고 그 기쁨의 순간 어머님은 그 가족의 여왕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여왕의 기쁨에 그 여왕의 태양빛이 그 여왕자리에 있는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행복했습니다. 왜? 어머님의 그 여왕자리 어머니가 자기에서 태어난 자식 모두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고 어머니는 힘든 거예요. 여자도 힘들어요. 힘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여자가 직면한 것은 아들, 딸 그리고 친정이 있겠죠. 아들, 딸은 피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들, 딸들은 자식이 피고 또 친정 어머니 밑에 아들, 딸로 피로써 있어요. 그건 쉬워요. 그렇게 살면. 남편 피가 안 섞였어요. 시댁 피가 안 섞였다고. 시댁 식구 피가 안 섞였어요.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거기에 닮았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그 전에 시집살 당했는데 그렇게 살아서 그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성공시켰거든요.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 깨달은 시어머니가 악마에서가 아니라 그 며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죠.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이 시집살이는 실패한 여자들이 붙인 이름이니까요. 강력한 깨달은
여자의 학문이죠. 깨달은 여자의 가르침의 도가 그 시집온 그 며느리에게 깨달은 여자의 가르침의 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그걸 기쁘게 받아들 깨달은 여자는 며느리는 또다시 시어머니가 돼서 여왕자리가 돼서 새로운 며느리에게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무학인, 노모, 깨달은 어머니의 삶은 도인데 무학이에요. 무학이니까 처음에 접근한 방법이 사랑과 깨달은 도로 접근하니까 투명해요. 투명하다보다도 좀 투박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악마로 여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금의 어떤 삶의 가족은 다 그렇게 돼서 가족이 다 파괴됐고 이미 가족의 여왕이었던 시어머니는 죽었고 이곳에는 그 깨달은 어머니의 삶 지식이 도에 도달한 여장부, 여자의 모델이 어디 있을까요? 찾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